2016년 8월 31일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보도. 프랑스에 위치한 한 공장에서 한화로 620억 원 상당의 무려 1,1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코카인이 발견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엄청나네. 야, 이거 엄청난 양이네. 그죠? 거의 서울 인구 거의 다 투약할 수 있는. 그런데 말입니다.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진 건 사상 최대 규모뿐만 아니라 바로 코카인이 발견된 장소 때문이었는데요. 혹시 콜라에 코카인을 넣으려고 했던 거 아님? 코카인이 발견된 곳이 바로 프랑스의 C콜라 공장으로요.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 C콜라에 코카인을 넣기 위해 반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아, 그 C콜라 이름 때문에 그런 얘기가 많잖아. 이게 한번 콜라에 빠지면 이게 끊기가 어려운 거죠. 중독성. 맞아. 뭔가 이 안에 있는 거 아닌가. 사실 1886년 약사였던 존 펜버턴이 코카잎 추출물을 첨가해 C콜라를 처음 탄생시켰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죠. 그러니까요. 이후 국제의학계가 코카인을 마약으로 규정, 1929년부터 C콜라에서 코카인 성분이 완전히 제거됐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엔 그랬어요. 네. 근데 그건 이제 옛날 얘기고 이제 규제가 들어간 다음에는 마약 성분으로 규정된 코카인을 계속해서 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C콜라에 코카인이 들어있다는 음모론을 부추긴 것이 있었으니 C콜라는 발명 이후 제조 레시피가 극비리에 보관되며 신비주의 마케팅을 펼쳐왔는데요. 특히 C콜라 1%의 비밀 성분으로 불리는 머천다이즈 7X. 밝혀지지 않은 그 1% 비밀 성분에 대한 갖은 추측과 음모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다량의 코카인이 발견이 됐으니 C콜라 속의 머천다이즈 7X가 코카인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커진 거죠. 전 세계 아는 사람 몇 명 안 돼서 비행기도 같이 안 탄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네, 극비리의 물질이에요. 그 예전에 이제 모든 정보가 오픈되지 않을 때 얘기지. 식품 성분에 대한 규제가 얼마나 철저한데 마약 성분을 넣었으면 1mg이라도 들어갔으면 그게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 났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공장에서 그럼 코카인을 왜 넣습니까? 왜 그곳에 코카인이 있었는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C콜라 공장 직원이 연루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전해졌습니다. 사실 저희 사촌 누나가 그 C콜라 회사의 마케팅 부사장이에요. 전화해봅시다. 전화 연결. 성분 얘기를 물어봤거든. 정말 모르냐. 아, 솔직히 이거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그래, 부사장인데. 정말 모른대요. 정말 자기네 임원들도 정말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뭐야? 진짜 아는 사람이 3명인가? 일본 모모모를 예언한 만화? 얼마 전 숱한 논란 속에 폐막한 일본 도쿄 세계 스포츠 대회. 기억하시죠? 지난해 그 프렌시쿠에서 도쿄 세계 스포츠 대회 개최뿐 아니라 개최 중지를 요구하는 그 상황까지 예언했던 만화 아키라. 소개했었죠. 소개했잖아요. 그래, 그 포스터 화면 그래. 되게 소름 돋아. 연도도 똑같고. 문구도 비슷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만화 아키라처럼 또 한 번 놀라운 예언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뜨겁게 화제가 된 만화가 있습니다. 뭐죠? 어떤 만화죠? 2008년 6월부터 2016년까지 주간 잡지에서 연재된 만화 코펠리언. 2013년에 애니메이션으로도 방영돼 화제를 모았는데요. 약간 세기말적이네. 그죠? 되게 어떻게 보면 약간 아키라하고 비슷한 필인데? 조금 음산하죠. 이 만화 코펠리온의 내용을 살펴보면 작중 2016년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도쿄만의 오다이바 원전에 화재가 발생. 원자력 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로 도시가 폐허가 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08년 연재를 시작한 코펠리온이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3년 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예언했다는 음모론이 제기된 겁니다. 사실 음모론이라기보다는 일본은 원래 지진이 좀 많이 나잖아요. 자주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소재가 되는 게 이상할 거 없다. 아, 그렇죠. 예언은 정도 보기는 좀 우습다. 예언,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물론 지진을 예언할 수 있어요. 워낙 많으니까. 네, 그래요. 그런데 만화 속의 원전 사고의 원인이 동일본 대지진 때처럼 지진으로 인한 충격 때문에 냉각 장치에 문제가 발생했고 이 때문에 원자로가 걷잡을 수 없이 뜨거워져서 해결료가 녹아내리는 멜트다운 현상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방사능 유출로 도시가 폐허가 됐다는 점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만화 속 묘사와 실제 재난이 너무나 흡사해 논란이 된 겁니다.
이거는 너무 똑같은데요, 진짜? 뭐 어쨌든 외부 원인이나 다른 이유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지진, 뭐 냉각장치, 멜트다운 이런 게 이제 공교롭게 겹쳤기 때문에 소름 돋아하는 사람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와, 이거는 진짜 무섭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 백신과 관련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위스콘신주 크래프턴의 한 병원, 무려 570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이 담긴 박스가 냉장고 밖에 방치돼 있었던 건데요. 어떡해. 이후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냉장고 안쪽에 있던 물품을 꺼내려고 백신 박스를 빼놨다가 다시 넣는 걸 깜빡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당시 야간 당직 근무를 썼던 약사 스티븐 브래던버그의 실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쉽네. 결국에는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었던 어떤 백신이 유명무실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실수인 줄 알았던 그의 행동이 사실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브래던버그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자 브랜던 버그가 평소에 백신이 수상하다고 했어요. 백신에 마이크로칩이 있다는 이상한 말을 하더라니까요. 그에 대한 동료들의 심상치 않은 증언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결국 백신이 DNA의 돌연 변이를 일으킨다고요? 제가 인류 종말을 막은 겁니다. 너나 맞지 마. 아 정말 진짜 답답하네. 그러냐. 답답하다 진짜. 진짜 너나 막지 마라. 백신이 DNA를 변형한다고 믿은 음모론자였던 브래던버그는 백신의 효능을 비활성화하기 위해 냉장고 속에 잘 보관돼 있던 백신 박스를 꺼내 일부러 상온에 방치해뒀다고 시인합니다. 지난 6월 그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고 전해집니다. 자기만 맞지 말든가. 그래, 누가 맞고자 하는 어떤 백신이 귀한 백신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폐기한다는 거. 이거 열심히 종식을 위해서 노력하고 희생하는 사람들 이거 이기는 거 아닙니까? 아 진짜 어이가 없네. 근데 현재 문제는요. 이 브래던버그처럼 백신 음모론에 빠진 이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30세에서 44세 성인 중 무려 20%가 백신 안에 마이크로칩이 들어있다는 것이 아마도 사실이라고 답했고요. 7%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통계가 어이가 없네요. 엄청나네. 27%예요 그러면? 다수의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종식의 최대 걸림돌로 백신에 대한 불신을 꼽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불신, 음모론이 나와 우리 가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 인터넷 검색과 스마트폰 운영 체제 그리고 인공지능 스피커까지 요즘 포털 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이 A사의 서비스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을 중심으로 A사가 음모론의 주인공으로 떠올랐습니다. 내가 스위스 여행 가고 싶다고 말하니까 있잖아. 얼마 뒤에 스위스 여행 상황가 떴더라고요. 친구랑 있을 때 의자 사야지 라고 말했더니 인터넷에 의자 광고가 떴다니까요? 자, 일부 A사 이용자들에 따르면 A사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브라우저, 스마트폰, 인공지능 스피커 등이 사용자의 목소리를 24시간 도청하고 있으며 수집한 정보를 광고 제공에 사용한다는 음모론을 주장했습니다. 왜냐면 검색한 내용을 가지고 빅데이터 만드는 건 유명하잖아요. 음성을 안 본다는 보장이 어딨냐고. 감시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긴 하다. 자, 그리고 이런 음모론이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A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음성 및 오디오 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 제공란에 체크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이 항목 때문에 음모론이 더욱더 확산된 겁니다. 또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시 홈스피커에서 음악 틀어줘. 이렇게 명령어를 말하는 경우도 일부 상황에선 사용자의 음성을 기록해서 그걸 쓰는 거예요. 때로는 명령어와 비슷한 발음이 들릴 경우 인공지능이 잘못 인식, 활성화된 상태에서 사용자의 음성을 수집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A사의 도청설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된 겁니다. 하지만 A사 측에 따르면 목소리를 무단으로 수집하지 않으며 권한 허용으로 수집된 음성 데이터 역시 개인 맞춤형 광고 제공 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아니, 맞춤형 광고가 노출되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실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실험 결과 A사 포함
스마트폰 내 앱들에서 사용자도 모르게 음성 파일이 전송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휴. 그럼 이게 다 우연일치라고? 실제로 A사 기반의 브라우저나 스마트폰은요, 검색 기록, 위치 등 생활 패턴을 분석한 정보를 조합, 즉 옛날에 한 번쯤은 검색했거나 관련 게시글을 클릭했던 정보 등 A사에서 워낙 나와 관련된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정보를 바탕으로 광고가 노출되는 겁니다. 예전부터 뭔가 관심 있다는 건 내가 클릭했던 기록이 남아서. 아니 하도 사재 끼니까 예. 샀던 게 자꾸 떠. 검색했었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안 나죠? 근데 했을 것 같아. 내가 아는 전현무라면 했을 것 같아. 내가 아는 전현무라면 이거 검색했던 게 분명해요. 육중날 면도날이 자꾸 뜨거든.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류의 삶은 편해졌지만 편리해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위험도 음모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람이 산다? 자, 두 기자님께 또 여쭙겠습니다. 인류가 달에 처음 발을 디딘 게 언제입니까? 69년 닐 암스트롱이. 닐 암스트롱. 예. 인정합니까? 아,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인류가 최초로 화성에 착륙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인류가요? 인류가. 인류는 화성 못 갔죠 아직. 못 갔다. 로봇만 보냈죠. 아직 간 적은 없잖아요. 아, 여기에 동참하시겠어요? 아니, 사람이 간 적은 없고 로봇가. 로봇만 보냈어요. 사람이 간 적이 없다. 아, 이렇게 과학 지식이 짧아가지고 이게 저희 주선에 맷 데이먼 한번 갔어요. 마셔. 맷 데이먼은 세트에서 한 거고요. 자, 화성에 사람이 갔다는 건 제가 아니고요. 나사 직원이 얘기한 겁니다. 나사요. 갔다는 거예요? 2014년 전 CIA 조종사인 존 리어가 진행하는 미국의 한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에 제키라는 여성의 전화가 올려옵니다. 나사에 있을 때 화성 지표만을 걷고 있는 사람을 봤어요. 제키의 주장에 따르면요. 1979년 나사에서 근무할 당시에 화성 탐사선 바이킹호의 원격 측정 영상을 통해 우주복을 입은 두 남자가 화성 지표면을 걷고 있는 모습을 똑똑히 목격했다고 합니다. 어허. 뭐 잘못 본 거 아닙니까? 착각했던 거 아니에요? 진짜 화성에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나사 직원이 대서특필되고 이게 아니 근데 약간 청취자 연결 같은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증명이 되는 얘기라고. 청취자를 무시하나요? 무슨 논문이나 네. 보도가 아니라 어. 전화 연결해서 갑자기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제키와 동료들이 함께 보던 영상이 갑작스럽게 끊기자 제키와 동료들은 영상을 확인하려고 위층 사무실로 올라갔다는데요. 위층 사무실의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창문은 종이로 가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말을 믿는다고 한다면 네네.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평소엔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이게 영상을 확인하려고 가보니까 그냥 당연하죠. 막아놨다는 거잖아요. 뭔가 숨기려는 사고가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다 믿어. 이 제키가 누구예요? 제키요. 신분을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제키라는 사람이 한 말을 믿을 수 있냐 이거죠. 예. 자, 실제로 신원이 확인이 확인이. 되진 않았습니다. 거봐.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제키의 말을 들은 진행자 존 리어가 전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사실 인간은 1966년도부터 화성을 식민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화성엔 이미 저산소 상태에 적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며 음모론에 더욱 불을 지핀 겁니다. 저산소 상태에 적응한 사람은 뭐야? 말도 안 되는 얘기네. 아니 화성에 저산소 유인 인간이요. 화성에 유인 탐사선 사람이 탄 탐사선을 못 보냈어요 아직. 그래 로봇 하나 보냈잖아. 산소가 부족하면 사람이 적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요. 어쨌든 제키는 확인 안 됐어도 존 리어라는 사람은 자기의 신분이 드러난 사람이잖아요. 마이 라디오입니다. 예. 네. 그 사람이 얘기한 거는 약간 그래도 신빙성을 가지지 않았을까라고 당연하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 전에 갔다고 하니까 이게 결국에는 증거 없는 계속 얘기가 반복되면서 저 사람 얘기는 믿을 수 있지만 음모가 계속 확산되는 거 아닙니까? 과연 화성에는 정말 사람이 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번 특종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믿고 있는 음모론입니다. 바로 1969년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아폴로 11호 영상은 조작됐다는 달 착륙 조작설입니다. 바람이 불고 있어요, 성조기에. 네? 조작됐습니다.
말이 안 그리고 되잖아요. 역대 미국 대통령이 매번 질문 받는데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안 믿어줘요. 안 믿을 만큼 이상한 일이에요. 그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자, 그동안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던 의혹들은 아니고요. 좀 더 구체적이고 아주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음모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아폴로 11호 달 착륙 영상이 사실은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것인데 그래. 이 영상을 촬영한 사람 바로 공상과학 영화의 거장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라는 겁니다. 호호. 자, 아폴로 11호 달 착륙 1년 전인 1968년 큐브릭 감독의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개봉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영화를 본 나사가 큐브릭 감독을 스카우트, 아, 달 착륙 조작 영상을 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엄청난 능력자 아닙니까? 네. 전 저분은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자, 과연 그럴까요? 음모론자들에 따르면 1980년 큐브릭 감독의 또 다른 명작 샤이닝에 아폴로 11호에 대한 비밀 코드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비밀 코드가. 자, 먼저 영화 주인공인 잭의 아들 데니가 입은 스웨터에는 아폴로 11호가 그려져 있고요. 저 뒤에 넣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진짜 저걸 입고 나왔어? 그럼요. 저걸 왜 입고 나와? 그러게. 데니가 앉아있는 카페트의 무늬는 어. 실제 아폴로 11호 발사대 패턴과 유사. 그러네. 보십시오. 저런 패턴이 흔한 것도 아니에요. 또 주인공 잭이 속담인 All work and no play makes Jack a dull boy라고 타이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All, ALL이 어머머. A11, 즉 아폴로 11호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큐브릭 감독이 진짜 이게 말은 못하겠고 대회비니까 영화를 통해서 메시지를 줬고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아낸 거네. 그래서 결국 한국에서 방송까지 하고 있잖아. 혹시 뭐 큐브릭 감독이 뭐 해명은 했나요? 아쉽게도 큐브릭 감독은 이 음모론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부정을 안 해? 왜 부정 안 해? 그리고 1999년 결국 큐브릭 감독이 봐봐. 세상을 떠나며 달 착륙 조작 음모론이 묻히는가 싶었는데요. 여봐. 그런데 16년이 지난 2015년 영국의 영화 제작자 패트릭 모레이가 생전 큐브릭과의 인터뷰를 공개. 어머머머머머. 그 내용은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거 봐라 이거. NASA promised me and gave me a lens, a special lens, which they used to photograph the moon. 진짜 저렇게 말했네. 자백을 했네요. 그냥. 음모론이 아니네. 하지만 큐브릭 감독의 아내 크리스티아는 영상 속의 목소리는 실제 큐브릭의 목소리와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여전히 음모론자들은 영상이 사실이라고 주장. 결국 큐브릭 감독을 둘러싼 달 착륙 조작 음모론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음모론 역시 화제 인물이고 논란의 중심입니다. 일론 머스크와 연관된 음모론입니다. 자, 2002년 일론 머스크가 화성 이주의 꿈을 내걸고 설립한 민간 우주선 개발업체 스페이스비. 일론 머스크는 지난해 5월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한 뒤 민간 우주 수송 시대가 열렸다며 자화자찬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정 기자님께서 한국 최초로 우주 관광객 되겠다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공언을 당했죠. 저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뭐 CG 만들고 해가지고 600억 내서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예. 일론 머스크의 유인 우주선 발사가 성공하기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특히 2016년 9월 1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로켓 발사장에서 발사 직전 연료를 주입하던 팰컨 B 로켓이 갑자기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영상에서 뭔가 이상한 점 못 보셨습니까? 이상한 점? 힌트를 주세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안 보여요? 자, 지금 차가 오. 오잖아요. 새 아니에요? 어머. 제가 날아가는 시점에 터져버리네. 그렇죠. 접근했을 때. 어. 자, 로켓 폭발 영상이 공개된 뒤 로켓 폭발 원인은 외계인입니다. 터트렸네, 그놈이. 그럼 터트린 거야. 그러니까 외계인들이 이제 우주로 오기 전에 막은 거죠.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로켓이 폭발하는 순간 왼쪽 상공을 지나는 검은 물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외계인이 탄 UFO가 로켓에 접근해 공격을 가한 뒤 빠르게 사라졌다는 음모론이 제기된 건데요. 이후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물체 속도가 최소 시속 5,800km는 돼 보인다. 외계인이 틀림없다. 맞네. 저게 어떻게 외계인이냐. 그냥 새가 지나가는 거라고. 근데 저렇게 빠른 새가 어디 있어? 그렇습니다. 이렇게 외계인 타격 음모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사고 약 2달 뒤인 11월 7일 일론 머스크는요. 우주에서 필요한 산소의 탑재량을 늘리기 위해 산소의 온도를 낮춰 액화시키는 과정에서 온도를 너무 낮춘 나머지 산소 결빙으로 인해 폭발한 것이라고 밝혔고요. 이로써 팰컨 B 로켓을 둘러싼 외계인 공격 음모론은 일단락됐습니다.